안녕하세요. 다다뜨개입니다. 두 번째 뜨개 로그는 녹음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뜨개 하면서 보시기에는 자막보다는 목소리가 나을 것 같아서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뜨개 하면서 편안하게 봐주세요. 저는 비바진에서 산 제일모직 피마코튼 100% 구합이랑 산레스 간의 틴실크 모헤어를 합사해서 4mm 바늘로 에이프릴 가디건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게이지가 맞지 않아서 S 사이즈를 입고 싶었기 때문에 M 사이즈로 작업했습니다. 첫째 날 케이스트 온을 하고 10단 정도를 떴어요. 그런데 제가 안뜨기에서 M1R이랑 M1L을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편물 모양이 겉뜨기와 안뜨기에서의 늘림이 서로 반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도안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그런데 사실 뜨기 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안뜨기에서의 M1R과 M1L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도안 앞부분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뿌띠니트님은 도안에 안뜨기에서의 M1R과 M1L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P라는 표시를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들어낸 거죠. 안뜨기에서의 M1R은 M1RP, 안뜨기에서의 M1L은 M1LP. 이제 안뜨기를 뜻하는 펄의 P를 붙여서 보통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뿌띠니트님의 설명대로 떴으면 되는데 안뜨기에서의 M1R은 이게 아니야 하고 이제 제가 다른 반대로 해석을 해서 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이제 안뜨기에서의 M1R은 M1LP로 뜨고 안뜨기에서의 M1L은 M1RP로 떴더니 모양이 바르게 나오더라고요. 도안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얕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니팅 카페에도 찾아봤어요. 검색해봤더니 저랑 같은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조금 됐습니다. 지난번 뜨개 로그에 등장했던 아디노블 바늘을 에이프릴 가디건을 뜰 때 처음으로 사용해봤어요. 무늬가 없는 메리아스 편물이라서 사각 바늘로 고르게 뜨면 정말 예쁘겠다 기대하면서 사용을 시작했어요. 영상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너무 미끄러웠어요. 안 그래도 미끄러운 피마코튼을 미끄러운 메탈 바늘로 뜨니까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르게 되기는커녕 코가 들쭉날쭉 어떤 코는 엄청 늘어나고 어떤 코는 이제 보통 정도로 떠지고 제가 편물을 잡기가 너무 버거워서 이렇게 들쭉날쭉 떠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럴 거면 차라리 진저로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메탈이랑 나무 바늘이랑 게이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바꿨다가 게이지 차이가 크면 푸르시오를 해야 되는데 저는 푸르시오는 절대 할 수 없다. 앞부분에 이제 M1R과 M1L 때문에 한 3번 정도 이제 푸르시오를 했었는데 더 이상의 푸르시오는 있을 수 없다 하기도 했고 모헤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푸르시오를 할 때 큰 장벽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뿌띠니트님 도안들은 다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에이프릴 가디건이 핏이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냥 보기에는 정말 딱 기본 가디건인데 왜 그렇게 핏이 예쁘다고 하는 걸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떠보니까 이제 늘림을 하는 부분이 다른 가디건보다 더 섬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떠보면 저 같은 초보에게는 공부가 되는 가디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실을 산 뒤에 도안을 고르는 편이세요? 아니면 도안을 고른 다음에 실을 고르는 편이세요? 물론 둘 다 있을 테지만 저는 실을 먼저 사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에 대한 욕심이 아직 초보라 그런지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 에이프릴 가디건도 실을 먼저 산 다음에 도안을 골랐던 케이스예요. 이제 샛노란 색이 너무 예뻐서 일단 샀는데 이게 구합이다 보니까 실이 많이 튕겼어요. 그런데 구합인데 굵지도 않아요. 너무 얇아요. 3mm나 3.5mm 바늘로 떠야 될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구합 두 겹을 잡고 떠볼까 했는데 18합이 되니까 도저히 뜰 수 없을 정도로 실이 많이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헤어를 찾아서 합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쁜 색감으로 어떤 걸 뜨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봄이 오니까 에이프릴을 많이들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많이들 뜨시니까 예뻐 보이기도 했던 것 같고, 또 이름이 에이프릴이다 보니까 4월에 이걸 떠서 입고 다니면 참 예쁘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프릴 가디건 도안을 구매하게 됐고, 이제 이걸 4월에 떠서 입고 다니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일째에 접어들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4일차 치고 이 정도 떴으면 정말 많이 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손이 느리기도 한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 실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만 봐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컬러 테라피가 이런 거구나. 너무 색깔 너무 예쁘다. 보기만 해도 뿌듯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즐겁게 떴어요. 이때까지는. 왜냐면 소매 분리를 했거든요. 이날이 지나고 소매 분리를 하면서 이제 국룰이죠. 소매 분리를 한 다음부터 다른 게 뜨고 싶어지고 나는 다음에 뭘 뜰까 고민하면서 문어발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가지고 있던 문어발들이 아주 가득한데 여기에 뭐 다른 문어발도 추가가 됐고, 또 원래 겨울에 뜨려고 이제 뜨던 옷이 봄이 돼서 빨리 떠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결국 뜨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 겨울 옷을 다시 뜨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4월이 왔어요. 4월이 오니까 나는 이 옷은 이제 가을이 오면 떠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옷은 다시 고이 넣어두었고, 에이프릴 가디건을 빨리 떠서 4월에 입어야겠다 라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컨티넨탈이 익숙해져서 아메리칸만큼 편하게 뜰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처음 대바느를 아메리칸으로 배운 게 20년쯤 전인데,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가장 강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뜨개질을 처음 배우고 나서 목도리를 떴는데 한 단을 뜨고 코가 고르지 않고 예쁘지 않으면 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뜨고 풀고 다시 뜨고, 그렇게 무한 프루시오를 반복하다 보면 목도리는 아직 시작인데 겨울은 끝나 있고, 그렇게 몇 번의 겨울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뜨개질에 소질이 없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20년 정도를 대바늘 뜨개질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잡은 건데,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오른손에 실을 잡고 돌리고 뜨개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배운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컨티넨탈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왼손 뜨개질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뜨개하는 맛이라고 할까요? 그 실을 돌리는 그 재미는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컨티넨탈을 해야 하나 하다가 이제 속도가 너무 안 나오니까 뜨개 이러다가 정말 질릴 것 같아서 컨티넨탈을 익히기 시작한 건데 덕분에 이번에는 그래도 빨리 뜬 것 같아요. 코가 제가 보기에는 좀 울퉁불퉁하고 예쁘지 않게 나오긴 했지만 미끄러웠기 때문에 그 미끄러움 덕분에 이제 컨티넨탈이랑 합쳐져서 그래도 좀 빨리 떠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이날은 잘 보이진 않지만 안에 포린용 가디건을 입고 있어요. 포린용 가디건은 밖에 입고 나가면 보는 사람들이 다들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럼 되게 뿌듯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내가 직접 뜬 거야 하고 자랑하기 되게 좋은 옷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에이프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힘든데 이제 떠본 사람은 이 도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고 예상치 못한 데 손이 가고 뜨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걸 아는데, 물론 초보도 뜰 수 있는 간단한 도안인 건 맞지만, 그런데 포린용 가디건은 도안이 정말 친절해서 쉽게 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떴을 때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 이런 것도 뜰 수 있어 하고 자랑하기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쩍 뜨게 하는 영상이 밖에서 하는 모습이 많아졌죠. 기분 탓은 아니고 제가 정말 밖에 많이 나갔어요. 원래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꽃이 피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러도 나가고, 나가는 김에 이제 뜨개 가방 들고 나가서 뜨개질도 하고 즐거운 봄 뜨개 생활을 했습니다. 42cm를 뜨라고 했는데 그 정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를 재봤는데 36cm가 나왔어요. 앞으로 6cm를 더 떠야 했는데 저는 키가 작다 보니까 6cm까지는 더 안 떠도 될 것 같아서 40cm 정도를 떠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작으면 기성복을 사서 입을 때는 바지는 꼭 잘라 입어야 되고 상의도 잘라서 입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팔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들이 많았는데 뜨개를 시작하면서 이게 장점이 될지는 몰랐어요. 더 짧게 떠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덜 떠도 되는 거죠. 특히 팔 같은 경우에는 뜨라는 대로 뜨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는 팔 길이는 당연히 더 짧게 뜨고, 몸통 길이도 키가 작다 보니까 더 짧게 떠도 되는데 키가 작은 사람들은 조금 그것보다도 더 짧게 떠서 상의를 짧게 입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하체가 길어 보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뜨개를 남들보다 몇 단 덜 해도 되는 거? 그거는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뜨개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더라고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취미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직장 동료들이랑 뜨개 모임을 만들어서 모였어요.
뜨개 이야기는 적고 대부분 요즘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 나누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같은 주제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날은 바늘 이야기 연희점에 모여서 같이 수다도 떨고 뜨개질도 했습니다. 이제 고무단을 뜨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몸통을 뜨고 나서 이제 몸통은 끝이다 하는데 고무단을 뜨기 시작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다고 자기는 소매 뜨기 실어병 말고 고무단 뜨기 실어병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매는 좀 뜨는 걸 어려워했지만 고무단은 그렇게 뜨는 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크게 이해하거나 공감하지는 못했었는데 에이프릴 가디건은 고무단이 무려 10cm예요. 그래서 떠도 고무단이 안 끝나는 거예요. 동생의 고무단 뜨기 실어병을 엄청 공감하면서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무단을 뜰 때쯤 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닌데 괜히 혼자 지쳐서 고무단을 첫 번째 단을 뜰 때 제가 한 코 고무단인데 겉안 반복을 하다가 오른쪽 옆구리쯤에서 겉 안 겉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 그걸 2단에서 뜨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보통 2단 정도면 다시 뜨잖아요. 그런데 이때 너무 지쳐 있었어가지고 옆구리면 보이지도 않아 하고 그냥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정도 떠서 내려갔을 때쯤, 절반 정도 떴을 때쯤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때 가서는 더 풀기가 어려워져서 결국 풀지 않고 끝까지 떴는데 크게 티는 나지 않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푸르시오는 느낀 그 순간, 그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인데 소매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게 보이시나요? 4월이 돼서 부지런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부지런히 떴었어요. 하루 종일 거의 뜨게만 하면서 제 속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떴었어요. 그래서 소매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빨리 뜨고 싶은 마음에 소매뜨기 실어병도 극복을 하고 이틀 만에 소매를 거의 다 뜬 것 같아요. 저번에는 열흘 걸렸던 소매를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떴는데도 이틀 만에 다 떴더라고요. 이번에도 소매는 니트프로 데님 쇼팁을 이용해서 떴습니다. 17.5cm 케이블을 이용해서 떴고 마지막에는 50코가 됐었어요. 4mm로 50코였을 때까지는 그래도 뜰만 했는데 마지막 고무단이 3.5mm였어요. 근데 3.5mm는 확실히 50코가 되니까 정말 많이 타이트했어요. 근데 타이트했던 덕분에 고무단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몸통 고무단을 뜰 때 조금 지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티넨탈로 고무단을 뜨면 안 예쁘게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떴어요. 빨리 뜨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몸통 고무단이 정말 엉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매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소매는 아메리칸으로 고무단을 떠줬더니 정말 가지런하게 제 기준에서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꼬아뜨기 고무단 하면은 예쁘다고 꼬아뜨기 고무단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 말했던 겨울 옷이 꼬아뜨기 고무단 옷이었어요. 꼬아뜨기 고무단 3개, 안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의 옷이었는데, 그 꼬아뜨기로 지금 어깨 경사 정도까지 떴는데, 속도도 속도고 너무 헷갈리잖아요. 꼬아뜨기니까 헷갈려가지고 다시 뜰 때도 있고 계속 확인하면서 떠야 되고, 뭐 다른 재미있는 걸 보면서 저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집중해서 떠야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꼬아뜨기 고무단에 지쳐 있었던 상태에서 에이프릴 가디건에 고무단을 뜨게 되다 보니까 꼬아뜨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통은 컨티넨탈로 떴고, 넥밴드랑 버튼홀 밴드 쪽이랑 소매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메리칸으로 예쁘게 떠줬습니다. 저는 평소에 성격이 되게 느긋한 편인데 이날따라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냥 4월이 왔으니까 에이프릴 가디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나 보다 했는데, 이날은 유독 너무 마무리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소매를 다 뜨고 넥밴드까지 해서 새벽 4시까지 떴어요. 그런데도 이제 넥밴드를 완성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새벽 4시가 됐으니까 잠을 잤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오늘 꼭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걸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상 속에 왼손 새끼손가락 보이시나요? 붕대 비슷한 걸 감고 있죠. 전날 아침에 칼질을 하다가 실수로 손이 좀 심하게 베었어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와서 이제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전날 그렇게 마무리를 빨리 하고 싶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손이 너무 아파서 저걸 해보고 나니까 당분간은 뜨개를 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손이 심하게 베었을 때는 피부과가 아니라 정형외과를 가야 한대요.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그걸 알게 된 다음 날에는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옷이 완성됐습니다. 편물이 전반적으로 매끄러웠다 보니까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고르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몸통 고무단은 조금 많이 울퉁불퉁하죠. 소매 고무단이랑 놓고 비교해보면 더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단추는 바늘 이야기에서 샀던 단추고 실은 500g에서 이 정도 남았습니다. 모헤어는 3볼하고 반은 안 되게 쓴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옷이라는 라벨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 중에 린넨으로 만든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해서 라벨을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가디건만 입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브이넥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나시도 입어보고 티셔츠도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세탁 후에 모헤어가 많이 까슬까슬하게 느껴져서 단독으로 입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